어쩔 수 없었다. 당신은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가? 오늘만 해도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어제도 했을 것이다. 지난달도, 작년도, 어쩌면 10년째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굴복은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는다. 칼을 들이밀어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 이미 무릎을 꿇고 있다. 칼 때문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작은 것이었다. 하기 싫은 지시를 따랐다.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갔다. 그때마다 당신은 말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도 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의 구조를 봐라.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하나, 자신의 선택을 선택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운다. 둘, 그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소거한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인간은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죄책감이 없으니 멈출 이유가 없다. 책임이 없으니 바꿀 이유도 없다. 그렇게 굴복은 습관이 된다. 직장에서 생각해봐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처음엔 불편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엔 불편함이 줄었다. 세 번째엔 거의 느끼지 못했다. 10번째엔 그게 당연한 것이 됐다. 그 사람은 굴복한 것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안다. 그는 이미 굴복했다. 굴복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로. 여기서 더 깊은 곳을 봐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면 인간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 실제로 어쩔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택지가 있는데 없다고 믿는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낼 수 없다고 믿는다. 버틸 수 있는데 버틸 수 없다고 믿는다. 이것이 굴복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처음엔 상황이 그를 굴복시켰다. 나중엔 그 자신이 스스로를 굴복시킨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그 도구다. 인간의 본성은 굴복을 거부한다. 옳지 않은 것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다. 수치심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본성이 살아있다는 신호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그 신호를 차단한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순간에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덮는다. 처음엔 덮어도 밑에서 신호가 온다. 10번 덮으면 신호가 약해진다. 100번 덮으면 신호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은 굴복에 무감각해진다. 무감각해진 사람은 자신이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세상에 진짜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죽음이 그렇다. 시간이 그렇다. 태어난 곳이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그런 것들에 쓰이지 않는다. 불편한 선택 앞에서,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리에서 쓰인다. 그 순간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어쩔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대가가 두렵고 불편하고 귀찮아서. 그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진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지금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해온 것들 중에 실제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 몇 가지인가? 그리고 어쩔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몇 가지인가? 그 숫자가 당신이 얼마나 굴복해왔는지를 말해준다. 대장군은 위세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다. 굴복을 굴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뒤에 숨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이 기계다.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선택에 정직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쓴 것이 언제인가? 그 말이 진짜였는가?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가?